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이런 걸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나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굶기고 때려서 배관 타고 탈출한 11살 소녀, 때려서 백걸로 방치한 친아버지 목사, 석 달 된 딸을 던지고 떠나서 죽게 만든 동갑내기 부부, 계모에게 버려서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웃고 있는 원영의 얼굴. 부모 자격에 대해서 많은 특강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호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인 경우는 타인의 감정에 좀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부모들 중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다가 일부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런 아이의 마음에 대한 거를 공감하지 못하고 아이의 아픔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근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인 교육이든 어떤 자식을 생각하는 건 본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죠. 그런 본능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자식에 대한 거는 있는데 네.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자식의 아픔에 둔감한 거거든요. 본인이 자식을 사랑해요. 네. 근데 자식의 아픔을 반대로 본인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거에 약간 장애가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한번 좀 축소해서 이번 그 신원영 어린이 3월 네. 2일 날 학교 입학인데 안 나타났죠. 네. 그런데 몇 년 동안 학대받았다는 것을 유치원이나 이제 뭐 어린이 센터에서 알았대요. 그래서 네. 뭐 고치라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것에는 아픔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만이 아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학대를 이제 이 경우는 심한 학대지만요. 네. 우리 이제 인간이 분노를 느끼는데 자기한테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하거나 결정을 잘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자기를 자책하는데, 네.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분노는 자기한테 향하는 분노에 속해요. 자식이 뭔가 잘 못할 때. 네. 우리 부모들이 이제 자식이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혼을 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맞추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를 부모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의 분노를 자식한테 화풀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하는 분노의 형태. 분노라는 건 원래 타인한테 향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자기한테 분노의 형태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잘못 샀다든지 내가 내일 시험인데 오늘 너무 작아지고 시험을 못 봤다든지 하면 자기가 막 자책하잖아요. 네네. 자기한테 향하는 분노가 자식을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자식한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한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나가는 거가 그렇게 아이한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을 많이 냅니다. 잘못했을 때. 네. 네. 이때 부모들이 자녀를 혼을 내면서 자녀들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의외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혼내는 것이 자식들은 아픈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뭐 교육이다, 훈계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부모 되는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부모가 되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면서도 자식을 읽어야 돼요. 네. 자식의 아픔에 대한 걸 읽어야 되는데 이 폭력이라는 건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나오지만 폭력을 쓰게 되면 본인이 쓰다가 보면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무슨 힘을 가진 사람 같이 느껴지게 되고 폭력 강도가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폭력 교수 사건, 폭력 선배 사건 같은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한쪽은 이해할 수 없이 당하고 한쪽은 이해할 수 없이 과도한 폭력을 쓰는데 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폭력이든지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네.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것이 이제 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자기도 모르게 가지 않고 폭력까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인 경우는 폭력이 가다가도 아이의 얼굴 모습이나 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 보면은 탁 멈춰지게 돼요. 네. 근데 이것이 약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자주 요즘 들어서 너무 이런 뉴스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잘 살면서 네.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 발전하면서 일본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손상되는 예. 발전되는 사회지만 그 부분은 손상되거든요. 옛날에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데가 서로 위해주고 어른이 있고 뭐 형제간에 뭐 서로 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현재 사회는요. 그래서 이런 인간답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그 이혼도 많아지고 또 재혼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제 뭐 재혼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특별히 그런 구조가 더 심하게 만드나요? 뭐 콩쥐팥쥐가 생각날 정도로 계모는 뭐 학대하는 거 그렇지 않은 계모도 많이 있습니다만. 힘들는데 이게 뭐 꼭 그 재혼한 엄마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재혼하게 되면 아이나 엄마나 양쪽 다 아이도 정서적으로 힘들고 거기 들어가서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기 때문에 애는 교정해야 되는데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본인의 생모라든지 원래 엄마와 관계가 있으니까 현재온 엄마하고도 정서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주저하게 돼가지고 이게 마치 반항같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엄마는 아이를 하여금 교육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내 손에는 잘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갈등 구조가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반항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말을 안 듣거나 반항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고 아이는 자기가 불안한 거고 불안한 거를 반항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교정은 안 되고 점점 더 어른이 되기 위한 또 진짜 정말 따뜻한 부모가 되기 위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노력이 아니고 뭐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사회 문제가 이렇게 되고 정말 불안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심리 분석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책, 뭐 방법 이런 게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근본적인 거는 각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고요. 다 이제 힘든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고 남의 고통, 나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타자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자꾸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애가 힘들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분노라는 게 그렇지만 분노는 항상 자기가 정당성 자기가 만들거든요.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힘들게 나를 한 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불안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좀 나아질 수는 있죠. 뭐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럴 때 이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동의 어떤 공동의 장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걸 이제 다른 얘기로 한다면요. 뭐 공동의 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이끌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이의 상황에 대한 거를 본인이 본인만의 세계에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게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웃하고 같이 있는 데서든 또는 친척이 있는 데서든 다른 사람들하고 이거를 소수의 극소수만 여기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넓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이 줄일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줄이는 이웃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 자격에 대해서 특강과 활동하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호 박사였습니다. 8시 11분입니다.